삶의 표류 중인 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고한다. 쓰리 환경에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지구인더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생각환경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I asked her to stay, but she wouldn't listen. And she left before I had the chance to 여러분 다 알죠? 가운데가 다를 거예요. 일단 오늘의 얘기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계이다. And now it's far too late. She's gone away. 와우, 땡큐. 힘들어. 최근에 본업 외에도 또 취미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상에 대해 지구인더 하우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VCR에서 만나보신 지구인 스타는요, 정말 미모 돼지, 또 몸매 돼지, 거기다 능력까지 되는 변호사 겸 방송인인 서동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좋아. 네, 서동주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자 방송인 직방인 서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동주 씨가 제안하신 생각환경의 주제는 취미더 머니입니다. 코로나19로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취미를 즐기는 방식이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취미로 수익을 얻고 또 돈을 버는 사람까지 늘어난 이유를 심도 깊게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서동주 씨가 본인 소개를 하실 때 네. 이런저런 직업을 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지금은 이제 미국 회사에 있는데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지사가 부산에 있어서 이제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끔씩 방송도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책을 최근에 몇 권 냈는데 와. 그래서 뭐 작가에서 조금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네. 어떤 책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끈기가 없는 편이라 블로그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버릇을 들여본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니까 내가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일기를 읽는 분들이 모이면서 저를 닥달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라고 일기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책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서동주 씨처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일단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바이크를 좀 탑니다. 바이크를 좀 탑니다. 되게 의외네요. 다 장착팬 입고 막 이렇게 네. 타시는 거예요, 헬멧 쓰고. motorcycle. 야. 우리 탑프로님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저도 사실 이제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가 좀 약간 본격화되면서 네. 그걸 더 자주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전시를 올려봤어요. 여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을 좀 네, 가질 네.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하나 이제 의뢰를 해주셔서 그때 한번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거 처음이었어요. 의뢰받는 거. 제가 의뢰를 좀 드려도 될까요? 하고 싶다. 저도요. 주세요. 제가 먼저 1번 넣었어요. 2등으로 제가. 전 3번. 액티브한 분. 아니 그리고 뭐 밴드 활동도 하신다고. 오. 아 진짜. 밴드요? 네, 저희 직장인 밴드. 와, 가지고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악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키보드도 되는데 작사 작곡이랑 보컬 보컬. 하고 있어요. 와 인생 2회차. 네, 대박. 이거였나? Ain't playing no games. Every word that I say is coming straight from the heart. So if you try to lay these arms.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취미 많으시네요. 네.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 너 취미 뭐니 그러면 독서.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른 돼서는 영화 보기, 뭐 음악 영화 감상. 감상,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오비들의 취미였고 YB들 취미 들어보니까 뭐 정말 다양하게 뭐 테니스를 쳤다가 또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책도 쓰기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취미 같고.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짧게 6개월 하다가 또 취미가 옮겨가고 이러나 봐요 요즘은. 맞아. 이게 취미 생활이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동주 씨가 지금 책을 써서 출간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또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짭짤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이러다가 아, 그래요? 근데 대만에서 또 출간을 하게 돼요. 대만에서. 글로벌하게. 그 요즘에는 취미 생활 하면서 수익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많죠, 네, 많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했는데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또 지속성이 좀 더 오래 가고 네. 그러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즐기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수익이 되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요. 아까 저희끼리 말한 게 다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아.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직장인 수익 창출하는 취미 탑3에 아까 말했던 거가 다 들어있는데요. 일단 3위부터 보여드릴게요. 3위. 소설, 에세이 등 창작 활동. 이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저걸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소설 써서? 네. 근데 에세이. 24.4%나 되세요? 오. 네, 이게 3위고 2위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2위. 헬스 요가 등. 맞아. 운동을 하면서 레슨을 하는구나. 네. 25.2%.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아, 역시. 또 왜? 하셨던 대로. 84.5%. 네, 야. 유튜브. 역시. 네. 지금 이게 유튜브가 요즘 일반인 분들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쵸. 너무 좋죠. 맞아. 유튜브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하시죠? 네, 맞아. 좀 됩니까? 손이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명상할 때 하는 소리. 역시 근데 요즘에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광고 이런 거를 많이 붙여주시니까 아무래도 막 본원만큼 또 이렇게 수입되고 아,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죠.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러시죠. 저요? 네. 저는 지금 현재로는 그 똔똔 똥손. 예. 들어간 것 대비 그렇죠. 정말요? 투자도 많이 왜냐하면 들어간다고 투자를 한 2년 하니까 그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죠. 뿌리가 내려가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첫 열매는 못 써요. 이 첫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두 번째 열매부터 상품성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등산이나 클라이밍 같은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컨텐츠로 올린 적도 있는데 이제 일시적이지만 저는 일시적으로 했지만 다른 분들은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구라 선배님은 뭐 골프 채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많이 하시고 또 김종국 선배님은 헬스 채널 있으시고 또 한예슬 선배님은 또 패션이나 뷰티 쪽 팁을 가르쳐주는 채널을 꾸준히 하시는데 진짜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려면은 맞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잘 알고 맞아요. 잘 할 줄 아는 걸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직접 즐기면서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요즘에 콘텐츠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를 쓰거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걸 또 가지고 소통할 때 또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취미가 있어요. 네. 뭘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메신저를 쓰잖아요. 네. 메신저에다가 서로 주고받는 이모티콘?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개인이? 네. 개인이 만들어요? 개인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려가지고 그러면 그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걸로 얼마나 벌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 회사원이 부업으로 그 이모티콘을 제작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얼마인지 예측해 보시겠어요? 5천만 원? 그렇게 많이? 그것도 많아 보이는데. 무려 10억이라고. 오! 무려 10억이라고. 오! 10억. 와, 특히 이 회사원이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 그림을 이렇게 원래 그리셨던 분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모티콘 제작에 뛰어들었고요. 그 결과 이모티콘으로 억대 연봉 받기 같은 온라인 클래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 개성 넘치는 혹은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해볼 만한데요. 맞아요. 해볼 만해요. 사실 이미 뭔가 약간 주제 같은 거 있으면 네네. 그러면 그냥 캐릭터 같은 거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모양을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구 인 더 네네. 하우스에 있으니까 네, 우리 지구 인 더 하우스를 주제로 네, 한 제한 시간으로 5분으로 각자 하나씩 이렇게 그려볼까요? 5분 동안 그려볼까요? 자, 다 되셨습니까?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픈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와, 우리 슈프님. 네. 전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어요. 와. 노 저기 거. 오, 애니메이션. 네,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잘하는데? 부인이. 잘 캐릭터 한번 올려볼까요? 네, 그리고 서정주 씨.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약간 원래는 석양을 좀 그리고 싶었는데 석양을 바라보는 지구랑 토끼인데요. 사람이네요. 맨 몸이 하나예요. 있네요. 지구야 힘내 이렇게 해주는. 예쁘다. 그 아. 서점에 가면은 네. 약간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맞아요. 토닥토닥 이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토끼가 해주는. 그런 예쁘다. 네, 한번 드디어 우리 김보라 지구와 강렬하네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아, 그거예요? 오는데 지렁이 3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그게 어릴 때. 지구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는데 뭐 지렁이 3마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X세대였어요. 거구나. 서정주 씨가 아시네요. 이게 막상 다 이렇게 그려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게 어려워요. 소화 될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것 어렵다.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10억 매출이 이게 10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네, 되게 아무나 본번 할수 위대 있는 게 이유가 있나 봐요, 맞아요. 그분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지속되면서 취미 생활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뭐 홈트라든지 베이킹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은 취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물을 기르는 건데요. 뭐 연예인 중에서도 뭐 정재영 씨나 뭐 박솔미 씨나 뭐 이렇게 식집사를 자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식집사 있으신가요? 저요. 오, 정말. 집에 몬스테라. 오. 테라. 키우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몬스테라는? 입이 이렇게 돼서 좀 크고 아. 요즘에 그림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아, 그럼 그게 좀 알겠다. 키우기가 쉽더라고요. 아. 물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식물로 또 재테크를 하는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식테크. 주식이나 코인만큼 요즘 아주 식테크가 또 대세라고 하는데 아는 분 계세요? 진짜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어디서 또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네. 식물에 관해서 요즘은 이 식물을 또 수입해서 키워서 아주 이제 좀 희귀종 이런 것들을 키우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중고 시장에서도 이제 식물이 거래가 되면서 식테크라고 말이 붙어졌거든요.
근데 이 몬스테라 키우시죠? 그게 잎에 색이 빠지면서 다양한 무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무늬 모양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고가가 하얀색으로 색이 빠지는 거를 몬스테라 알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고가예요. 알비노 해가지고. 네.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중고 사이트를 보니까 이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가가 한 40만 원. 한 40만 원. 40만 원이면. 네. 그런데 최고 거래가는 얼마 같으세요? 몇백만 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그럴 것 같아요. 한 그루가 400만 원이에요. 한 그루에 400만 네, 원이요. 네. 와. 야,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건 아마 코로나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한국에서 판매되는 식물들이 이제 보통 열대 국가라든지 뭐 코스타리카나 막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러면 국내에서 좀 더 키웠다가 다시 이제 팔거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 거죠. 뭐 유통상의 문제가 생기면 수입이 약간 이제 그죠 공급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시중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있었던 것들은 가격이 막 폭등하고 예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조금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몬스테라를 키우지만 이게 식물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쉽지 않죠. 네, 저는 심지어 그림 같은 것도 그리지를 않기 때문에 음. 이모티콘으로 부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부업 같은 것도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재주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걸 될지 모르겠어요. 5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초반부터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되지 않아도 이걸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네. 되게 좋은 채널들이 몇 개가 제가 보기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남자라는 오! 그거는 이제 영국 남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의 문화, 특별히 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것을 영국에 있는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음식을 소개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핵심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는 그 외국인이요. 저 사람이 어쩌면 한국 사람보다 한국의 음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유튜브는 네. 지속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걸 하는 것이 1번이지 재주는 2번, 3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좀 저도 보는 유튜브들이 아주 뭐 구독자가 많고 이런 것보다 뭔가 맞아요. 저랑 맞아요. 뭐 공감되는 거 맞아요. 이런 거에 좀 빠져서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들도 하시면 진전성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시작하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실제로도 취미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부, 그렇죠, 직장인들, 뭐 대학생들. 맞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요? 이 직장인들이 취미로 수익을 올리는 이 비율이 5명 중에 1명은 취미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20% 네,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고 있군요. 와, 꽤 많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진입 장벽이 또 딱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취미를 그렇게 이제 그냥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엔잡러 같은 이런 엔잡러. 신조어가 유행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N이면은 뭐 2개 이상의 어떤 복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잡은 뭐 직업이고 러는 이제 영어의 ER 어미가 이제 뭐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꾼 같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직업 꾼, 엔잡러 이렇게 쓰고 있는데 MZ 세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정준님은 그러면은 몇 점러 되시나요? 몇 점? 한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글 쓰는 거 있고 또 제 직장이 있고 방송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그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쓰리 잡러. 네. 그렇다면 취미로까지 이렇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감히 20, 30대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뭔가 고용이 보장되는
업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디선가 불러주지 않으면 사실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안감 불안한 같은 게.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직장인이라고 해도 요즘에 정규직 이런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 20대들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퍼센트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전반적으로 다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한 사회 분위기 맞아. 그걸로 인해서 또 불안하고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까지 가중이 되면서 아예 내가 잘하는 거 이걸로 뭔가 수익을 얻어볼까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취미를 취미답게 좀 못 즐기고 그러네. 사는 그런 좀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좀 본업이랑 다른 일을 할 때 좀 본업을 할 때랑은 다른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운동하다가 이제 네. 발톱이 빠졌는데 아이고. 그래서 부상을 당하긴 했었는데 근데 아픈 것보다라도 그냥 좀 더 열심히 뛰어보고 싶고 막 이런 아드레날린이 오히려 솟는 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나한테도 뭐 이런 에너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음. 들면서 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저를 발견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내 모습. 네, 또 다른 내 모습.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취미를 하다가 뭔가 자아 실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다가 또 이거 내 본업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취미를 그냥 합의인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비프너라는 뭐 이런 단어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취미를 네. 통해서 창업을 하려는 취미 창업자 이렇게 취미 생각을 창업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어쩌면 이렇게 그렇네요. 취미 생활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려는 욕구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김 프로님이 또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오늘 네. 미니 특강, 생각을 바꾸는 특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제 여대에서 한 7년 정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학생이니까 이런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이 1등이 되라는 그런 흑백 논리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은 1등만 있고 2, 3등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구는 흑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구는 수십억 년 전부터 흑백인 적이 없어요. 지구는 처음부터 칼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색을 담지 못해서 흑백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세상은 1등과 나머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좋아해 줄 때 그걸 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잘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남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 거기에서 이런 순환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삶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려면 오늘 이야기처럼 그걸 취미라는 단어로 갖고 간 건데 본인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본인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진심으로 하다 보면 그 분야나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 줄 때 우리는 그걸 잘, 영어로는 wel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웰빙 네, 아니겠습니까? 김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든지 조바심을 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김 프로님 덕분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이나 고용 불안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단순하게 정말 취미를 즐길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지구인들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면에 또 직업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또 안타까운 정말 재능이 많은 지구인들도 그만큼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지금부터 지구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어 볼 시간이 될 텐데요. 취미 부자 이렇게 서동주 씨가 이렇게 이제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뭘 실천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알면서도 뭐 귀찮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유로 또 안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제 일상생활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검증도 받아보고 네. 싶고 아, 네. 또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셨네요. 네. 태도 좋습니다. 편하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기적이라니까 우리 앞으로 보는 표정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부담을 안 가져도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서동주 씨의 그런 생활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과연 서동주 씨가 지구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검열해 보시죠. I'm so electric. Got 와, 드리블 하시는 거 봐. 와 대박. possibilities. 강의 예술이시네요. 피아노를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좀 쳤었어서. 되게 아름답게 담아주셨네요. 아름다운데. 교수님, 아예. 피아노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정말 잘 쳤어요.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냥 와 대박. 초등학교 때 막 어릴 때 치던 거. 근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잘 하다가 망쳐지는 제가 이제 앞부분을. 제가 취미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림 그리기 취미인데 그림인데 네. 태블릿을. 요즘에 태블릿으로 좀 그리게 되더라고요.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이거 인물화 하나 제가 가발 쓰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너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려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거예요? 전데 내 모습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려놨는데 나름 좀 디테일 있게 그리고 막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 레아라고 어. 저희 6살짜리 딸. 딸. 네. 지금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얘는 누구예요? 얘는 클로이라고 저희 푸들인데 장님이에요. 눈이 없어요. 털에 덮인 게 아니에요. 네, 덮인 게 아니고 눈이 없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랑 우리 콩팜이랑 되게 친해요. 고양이도 키우시는 거예요? 네, 고양이 둘, 개 둘인데 개판이에요, 집이. 사실 내일도 제 취미생활 하러 갈 건데 네. 피디님하고 한번 좀 같이 오시겠어요? 네, 저희야 뭐 기꺼이. 그날 피디님하고 감독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사실 여기 시작도 안 한 건데 아니 근데 왜 저희를 왜 이것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건강하게 살자고 이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가끔씩 등산을 했더니 좀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박. 초록색 보니까 진짜 봄 온 것 같죠? 저 엄청 가파른 데 같은데. 사이드 런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쉴까요? 힘드시면은? 네. 텀블러 사용하시네요. 금방 뭐예요? 그림이다. 부끄럽다. 아, 시원해.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친구들하고라던가 아니면 가족끼리 그 어느 누구하고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그늘 쪽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를 많이 햇빛을 많이 받다 보면 주근깨도 생기고 하니까 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발라주면서 등산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불이 들어왔지? 불안해. 저기 플라스틱 용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막 소리를 내면서 지적을 그렇게 갈까요 이제 다시? 으쌰. 이런 거는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이런 거 시합하고 이런 재밌는데 우리 다 왔어요. 정자. 아니 갑자기 왜 뛰는 거야? 갑자기 왜 뛰는 거야?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뛰면 즐겁잖아요. 아니, 지금 카메라 스텝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와, 정신 너무 좋다.
오늘 좀 하늘만 더 맑았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또 안개 낀 날은 안개 낀 날만의 또 그 매력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아무래도 건물 사이에 있다가 건물들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정말 저 건물 크기들만큼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등산도 했으니까 뭐 좀 먹으면서 쉬다가 내려갈까요? 네. 오이? 네, 샐러드. 와. 오이? 이게 원래 등산은 김밥인데. 근데 주머니에서도 와 힘들어 죽겠는데 샐러드가. 심지어 샐러드에 드레싱도 없어. 생야채. 싸우신 거예요? 저도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는 편이라 만약에 이렇게 싸가는 상황이 오면 그래도 최대한 용기를 가지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번이라도 좀 일회용품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낮잠 자면 딱일 것 같다. 돌침대 느낌이잖아요, 돌침대. 저는 사실 저의 거의 모든 취미가 자기 개발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취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산도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피아노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다양한 취미들이 좀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심심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의 하나인데 아직 못 해봤어요. 같이 뛰어내리셔야죠. 지구인다 하수 이런 거 현수막 하나 들고 가서 우리 셋이 한쪽씩 들고 쭉 내려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지구인스타 서동주 씨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취미 부자 인정.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드레싱도 없이 샐러드를. 샐러드의 맛은 드레싱 맛인데. 안 먹고 마는데 저는. 네. 그렇다면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관문, 생활환경 전담 타프로님의 검열 결과 볼 시간입니다. 동두 씨가 사실 취미 생활을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완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었는데 탑프로에 딱 걸렸어. 바로 탑프로에 딱 걸렸어. 바로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그래요? 산소 네. 차단제가 뭐예요? 많이 쓰시죠? 네, 네, 많이 그렇죠. 쓰죠. 네. 저는 특히 봄에는 좀 황사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심하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좀 훨씬 더 자외선 차단제를 더 꼼꼼히 바르거나 봄에. 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주 씨는 보통 뭐 자외선 차단제를 사야 되는데 뭘 살까? 이렇게 이제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그냥 뭐 잘 차단이 되는지 그쵸. SPF 몇인지 차단 지수, 네, 체크. 플러스 몇 지수가- 개 있을까? 네, 이런 플러스 거죠. 몇 개 있는지 뭐 UV 포함인지 맞아요. 뭐 민감성 피부를 위한 건지 등등을 그렇죠. 확인하죠. 방수되는지 안 오해 되는지 방수되는지. 이런 거 많이.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좀 성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가면 될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유자차, 모과차 이거는 저도 그거밖에 들어봤는데 생각 안 나요. 유기자차, 모기자차요? 지금 타프로님이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유자차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있더라고요. 유자차 얘기를 하는데 유기계의 화합물질이냐 무기계의 화합물질이냐거든요. 원리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유기계통의 이 화합물질은 우리가 발랐을 때 햇빛을 흡수해서 피부로 침투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무기계 이제 화합물들은 바르면 흡수가 아니라 반사를 시켜요. 햇빛에 들어오는 거를 반사시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기계 화합물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옥시벤존이나 옥시녹세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하다가 가끔씩 물에 들어가서 흘러갈 수는 있잖아요. 뭐 바다에서 뭐 물놀이를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수영장에 있으면 그러면 그 폐수가 어디 굴러가거나 그러면은 그 오수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가는데 매년 한 14,000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그죠?
엄청 많죠. 예, 그 바다에 들어가서 음. 산호초 해약쯤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옥시벤존 아까 말씀하신 네. 옥시벤존이 사실 산호초의 DNA를 좀 훼손시킬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백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산호초가 죽게 되는 거죠. 산호초의 훼손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면 산호초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 같네요. 산호초가 서식하는 데가 전체 해저의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적네요. 진짜 적어요. 어. 네,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데 바다에 있는 모든 해양 생물종들은 한 20%가 그 산호초에 의해서 서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차지하는 비용은 작지만 생태계로 봤을 때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래서 산호초가 파괴가 되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뭔가 네. 죄송스럽고 네. 또 해양 생태계를 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앞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살 때도 성분을 정말 꼭 확인을 네, 하고 그래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텀블러도 사용을 하시고 네. 그리고 도시락도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그냥 유리인가요? 왜 유리 같은 걸로 맞아요. 네, 유리. 네. 쌍꺼풀 유리를. 도 직접 갖고 네. 가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쵸. 네. 4%에 딱 걸려서 두 번째 네. 용기 내 챌린지 칭찬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칭찬도 해주셨구나. 용기 내 챌린지요? 용기내 챌린지는 그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기, 무슨 뜻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용기를 사용하자는 아. 그런 챌린지 약간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릇, 용기 용기를 내서 말하는 용기를 거구나. 쓰자. 그래서 용기를 내. 용기 내. 용기를 내서 담아달라. 용기를 내서 그랬구나. 언어 용기를 유희라는 쓰자. 거죠. 언어 유희를 건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들 이것저것 막 배달시키고 뭐 다회용 막 싫어하고 막 일회용 써야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네. 폐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용기내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맞아요. 포장을 할 때 용기에다가 포장을 하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일회용 말고 다회용 용기를 쓸 수 있다라고 네. 한번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인식을 좀 기울려고 2020년 4월 그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유준열 배우도 참여하셨고 SNS를 통해서 챌린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좀 눈치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막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네. 약간 있죠. 그렇게 눈치를 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최근 고민이 좀 학이었어요. 그래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진짜. 네. 서동주 씨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뭐 네, 얼마나 뭐. 안 좋은 건지. 딱 와닿게 사진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네. 어머야. 어머. 너무 슬픈 방송인데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이제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 스타 서동주 씨의 생활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서동주 씨. 결과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너무 두렵고요, 지금. 그죠? 이렇게 떨리는 방송인지 모르고 나왔다가 혼도 나고 칭찬도 받고 지금 떨고 있는데 걱정돼요. 근데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동주 결과가. 씨가 검사를 했거든요. 네. 미래 질환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실장님 오늘도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실장님, 저희 실장님이세요. 네, 제가 볼게요. 자, 여기 결과가 있고요. 네, 수고했어요, 실장님. 오, 안녕. 자, 지구인 스타 우리 서동주 씨의 미래 질환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인 스타 우리 서동주 씨의 미래 질환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네, 그런데 그중에 또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네.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바로 네. 피부 노화입니다. 아니 네. 피부가 좋으신데. 제가 아까 처음 뵙고 20대 후반 같다고 진짜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정말 20대 후반인 줄 알았거든요. 뭐 저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더 빨리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와.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두 가지 유전자가 나오는데요. 1번 유전자에서는 주의가 1개 나왔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당화 작용과 주름 생성 관련해서는 주의 유전형이 2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첫 번째예요. 하나만 주의 나온 거. 네. 이게 한국인들은 한 28.8% 비교적 적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동주 씨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피부 노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와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방송인데요. 근데 관리를 잘 하시면 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인 스타 서동주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뭘까요? 미래질환 결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피부입니다. 진짜. 네. 아니 결과가 좀 네.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 처음 뵙자마자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2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끼리 막 그랬잖아요. 네. 너무 피부 좋다고. 아. 네. 근데 결과를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근데 좀 정확한 부분이 있긴 한 게 제 최근 고민이 좀 색소 침착이었어요. 그래요? 아, 전혀 없는데. 가렸어요. 가렸는데 이제 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안 다니던 막 피부과도 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좀 팩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피부에 좋다는 건 막 먹고 비타민도 막 열심히 먹고 미네랄도 열심히 먹고 막 이러고 있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유전자에 그게 딱 새겨져 있다니까 좀 허무하기도 해요, 조금은. 아니에요. 근데 타고난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물론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 시기 봄이라는 계절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봄은 이제 피부가 싫어하는 미세먼지와 황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기 오염들 이런 것들도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피부를 어떻게 보면 더 건조하게 만들고 말하자면은 뭐 피부를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계절이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건조해요. 아무리 발라도 너무 건조해요. 건조해지고. 바짝바짝 마르고. 맞아요. 그래서 좀 보습을 평상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봄이 진짜 피부에는 맞아요. 제일 위험한 계절. 그게 우리 선조님들도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 돼가지고. 진짜 어떻게 아, 네, 피부에 그러니까. 그만큼 봄이 맞아요. 위험한 계절. 그러니까 가을볕보다는 봄볕이 피부에 더 좋지 않다 이런 말인데 사실 그 이유가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네. 봄에 자외선 많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봄볕 자외선이 가을철 자외선보다는 훨씬 이제 자외선 지수도 높고 일사량도 한 1.5배 정도 더 많은데 동주 씨가 주로 야외 활동으로 맞아요. 네, 취미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외선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빨리 상할 수밖에 없죠. 이 자외선이 뭐 사람들한테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뭐 네, 얼마나 뭐. 안 좋은 건지 그런 건 그렇죠. 자외선이 뭐 피부를 늙게 만든다, 뭐 주름지고 색소를 만든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제가 딱 와닿게 사진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어머야. 어머. 한쪽만 굉장히 노화가 됐네요. 와. 네, 지금 한 분의 사진인데 한 얼굴에 네. 왼쪽 오른쪽이 너무 차이가 나죠. 이분의 네. 직업이 트럭 운전사예요.
28년간 트럭을 아. 운전했다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쪽만 계속 이렇게. 노출돼서. 네.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노화가 돼서 주름이 많이 생겼죠. 이 사진만 봐도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 자외선은 뭐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피층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탄력 섬유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다 더 심해지면 피부암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눈물이 말로만 나는데요? 들어도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암까지 생긴다고 그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구인스타 서동주 씨의 신체 환경을 위해서 우리 최 프로님이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 서동주 씨와 지구인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킬 빛의 바로 피부를 위한 솔루션 콜라겐입니다. 아, 콜라겐. 네. 콜라겐이 좋다는 건 사실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 콜라겐이 뭐기에 그렇게 좋다는 건가요? 네, 요즘 콜라겐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을 그냥 식품, 그러니까 브로콜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어느 하나의 식품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 피부 얘기를 하면 피부의 구조가 표피, 진피, 지방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진피층이 우리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공간인데 거기 90%가 콜라겐이에요. 네. 콜라겐이 부족해진다? 그럼 단지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라던가 혈관, 뭐 눈의 각막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혹시 이거를 이제 약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이 컵이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쪽에만 콜라겐을 넣고 한쪽은 콜라겐을 넣지 않았어요. 각각 노른자를 넣습니다. 48시간 후에 노른자를 한번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터진 노른자, 이거는 물만 들어있었던 노른자예요. 네. 콜라겐을 넣었던 노른자는 와. 네, 48시간이 지나는 와. 네, 결국은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면 지금 노른자가 터진 것처럼 우리 몸의 피부와 뭐 전신 건강도 저렇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수 있겠다. 네. 아, 저는 막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막, 연골 이런 거에도 콜라겐이 그래요. 탈모까지. 네, 몰랐어요 그런 거는. 네, 참 아쉽게도 이 콜라겐이 나이가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40대가 되면은 20대의 절반 정도. 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가 이제 60대가 되면 거의 사라집니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경쟁 구도에 지금 누가 더 많이 떨어졌나? 엄청 빨리 떨어지네요. 네. 아, 진짜. 저는 사실 콜라겐을 평소에도 먹고 있긴 한데 그럼 뭐 이런 말씀해주신 콜라겐은 좀 뭐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혹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콜라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1세대 콜라겐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보면 돼지 껍데기, 네. 닭발 뭐 이런 것들 이게 육류 콜라겐, 동물 콜라겐이라고 해서 육류 콜라겐인데 얘는 이제 분자량이 커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이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분자량이 작은 그런 콜라겐 없을까 하다가 어류 콜라겐이에요. 그냥 어류 콜라겐. 네, 그래서 어류 콜라겐으로 이제 분자량을 줄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좀 흡수가 용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 분자량도 작고 흡수도 잘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연구를 하고 나온 게 바로 어린 콜라겐이에요. 어린 콜라겐. 콜라겐. 네, 물고기 어의 비늘린. 네, 그래서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분자량도 작고 흡수율도 높였기 때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생선 비늘에서 우리가 추출하니까 불순물도 그만큼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도가 좀 높은 콜라겐이기도 하죠. 작다고 하면은 이게 얼만큼 작아야지 흡수가 잘 되는 건지. 그러게요. 네. 네. 요즘 이제 좀 콜라겐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달톤이라는 예, 단위를 알고 계세요. 알톤이 달톤. 단위에 네. 분자량을 재는 단위인데 보통은 한 300달톤이다 그러면 저분자 콜라겐이거든요. 300달. 네. 근데 고분자 콜라겐은 5000달톤. 흡수율을 비교를 했더니 무려 이 300달톤이 한 200배 가량 우와.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200배. 네. 이야.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어린 콜라겐은
173대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우리가 뭔가 작고 가느다란 거 얘기할 때 머리카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한 올에 15만 4천분의 1입니다. 어디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제가 머리카락을 지금 한번 보면서 했는데 야. 이거를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흡수율도 높고 또 흡수 속도도 빠른 거죠. 네, 실제로 저분자 어류 콜라겐에 비해서도 어린 콜라겐이 흡수율이 한 2.8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흡수가 빠르면 피부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또 해봤는데 남녀 100명에게 이 저분자 어린 콜라겐을 12주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4주 만에 피부 보습량이 증가를 했고요. 피부 각질량도 감소를 했대요. 근데 이제 8주 동안 더 먹은 거죠. 그때 피부 탄력이 14배 증가. 14배요? 그리고 12주를 먹었더니 눈가 주름이 73% 개선됐어요. 73% 개선이요. 네. 근데 아까 서동주 씨가 야외 활동 때문에 사실은 자외선에 네. 노출이 많이 된 게 참 문제고 맞아요. 걱정이셨는데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도 콜라겐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되고 또 콜라겐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와도 이제 연구가 또 있습니다. 이 자외선의 피부가 이제 손상된 동물에게 콜라겐을 투여했더니 뭐 피부 진피 속의 수분 함량이 증가를 하고요. 두꺼워진 표피의 두께도 이제 줄어들었고 주름의 깊이뿐만 아니라 주름의 수까지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신기하다. 근데 이제 콜라겐이 피부 속의 수분도 잡아주고 또 손상된 피부 세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만으로 40인데 와. 한 살 한 살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좀 머리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콜라겐이 탈모에도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두피도 피부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가늘고 빠지는 이유가 이제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피의 건강을 위해서도 콜라겐이 필요하죠. 또 그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콜라겐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하루 섭취량이 1650mg이니까 이제 지켜서 드시고요. 콜라겐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3.6%만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아, 되게 네. 적네요, 퍼센트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는 거니까 이왕이면 이제 기능성과 안정성을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네. 그런 제품을 고르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서동주 씨와 함께 길어진 집콕의 스마트한 예저, 취미더머니부터 환경을 위해서 바꿔야 할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콜라겐으로 건강해질 신체까지 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동주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이제 나름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구나 좀 느끼게 됐고 네. 강연도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배운 게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서동주 씨 라이프 네. 스타일을 보면서 참 네.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네. 좀 더 부지런하게 네. 내가 이 생애 동안 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같이 등산 가요, 언니. 그럴까요? 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항야도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다음 주에 만나요. 르그 애비는 아주 조그만 아파도 동네 병원을 매개 살려.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 쭉 다 영양제예요. 딱 비틀어주면 이렇게 쏙 나오죠. 환경 파괴범 아보카도의 대신입니다. 네. 이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데도 운동도 하시고. 음. 채널 A